본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개론 기초, 탐색 예시 응용 및 탐색 기법 중에서 네 번째 기초 예제 틱택토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인공지능 개론 관련된 다양한 응용 가능한 탐색 기법들과 기초 예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예제들과 달리 틱택토 게임은 2인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화면에서 보일 수 있듯이 다양한 탐색 알고리즘이 있고 뭐 맹목적인 탐색, 경험적인 탐색, 또 어시메트릭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터비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에 있는 탐색 기법들은 대부분 1인 기준으로 고려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태로 가려고 하지만 상대방도 본인이 이득이 있는 상태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를 향해서 갈 때 꼭 그 다음 넥스트 타임 슬롯에 원하는 상태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존재하는 2인용 게임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탐색 알고리즘 중에 제일 적합할지, 그리고 많은 게임 응용 예제가 있지만 제일 간단한 틱택토 게임을 가지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최적의 2인용 게임 탐색 알고리즘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지 본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틱택토 게임이던 아니면 바둑, 뭐 장기 등등 약간 복잡한 2인용 게임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탐색 기법은 미니맥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연두색 박스에서 볼 수 있듯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의 영어에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즉 미니마이즈 할 것이고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순서에서는 저는 이기기 위해서 뭔가 이득을 맥시미마이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미니마이즈 할 것이고 나는 나를 맥시마이즈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시겠지만 틱택토 게임은 먼저 대각선 혹은 열 혹은 행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기초 예제들과 달리 틱택토 게임에서는 상대방이라고 하는 나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탐색 기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또 프로시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를 선택하는 시스템이죠. 결국에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차례에는 자신에게 있어서 나쁜 것이 선택이 되고 내 차례, 즉 자신의 차례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게 미니맥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상태에 승패를 붙이고 시스템 입장에서 승리인 상태가 선택지에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 미니맥스 알고리즘의 구현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기 상태든 현재 저희가 고려하는 상태가 있을 때 다음으로 선택될 수 있는 상태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틱택토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그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뭐 노트에다가 그리든 아니면 파이썬으로 구현을 직접 해보시든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도 한정되어 있고 뎁스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초기 상태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목표 상태까지 어떤 패턴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상태에 승패를 붙이고 승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패턴으로 매번 상태 전환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미니맥스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이런 베이직한 프린시펄이 안 되는 예를 들면 틱택토 게임이 아닌 바둑이라던가 장기라던가 이런 좀 더 복잡한 게임은 미니맥스 알고리즘에 조금 어드밴스드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도 추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틱택토 게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요 정도를 가지고 계속
승을 찾아서 상태를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틱택토 게임을 제가 만약에 탐색 트리 구조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자신의 차례와 상대방의 차례, 자신의 차례, 상대방의 차례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나도 승리를 노리고 행동하지만 상대방도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즉 나 자신 입장에서는 나는 지도록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과연 나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요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태는 계속 변하고 있고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신의 차례에 5번과 같은 상태라고 했을 때 내가 이동하는 수를 만약에 두 번 비기고, 즉 10번 상태로 이동하는 거를 2번 겪었고 그 다음에 11번 상태로 선택을 한다면 결국에 내가 이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2번 비기고 나의 차례에 11번 상태를 선택한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차례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차례에 나에게 유리한 상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5번 상태와 6번 상태죠. 왜냐하면 5번 상태를 통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번 무승부 후에 승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6번 상태에서도 역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4번이라던가 7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에 나는 패배를 하는 상태밖에 없죠. 넥스트 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최대한 5번이나 6번을 선택해야겠다. 요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 말고 이제 상대방의 차례에서 상대방도 역시 상태 2번에 있다면 최대한 상태 4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지도록이요. 그쵸? 그래야지 상대방은 이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대방 역시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넥스트 스테이트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이너믹한 게임이고 보장은 안 되는 그런 기존의 인공지능 기초 예제들과는 조금 다른 탐색 기법,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는 민, 맥스 알고리즘이 활용이 돼야 되겠구나. 요런 차이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틱도와 같이 이렇게 칸수가 적다면 상태를 마지막까지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적어도 내가 어떤 상태를 선택을 해야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상태를 변화시켜야지만 이길 수 있을지 비교적 간단히 탐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 체스, 바둑, 장기와 같은 보드게임은 게임판의 칸수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상대방의 말을 내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허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스테이트를 바이너리하게 패배, 무승부, 승리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혹은 트리플 케이스로만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평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하고 거꾸로 어떻게 보면 미래부터 알 수 있는 final expected goal에서 거꾸로 패턴을 트레이스 백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알파고에서 결국에 사람인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알파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설명드리는 요런 패턴을 어떤 평가치를 활용해 가지고 미래를
알고 있다는 가정 아래 거꾸로 계산하는 요런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상태의 승패를 대신할 수치를 설정을 하고요. 그곳으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평가치는 랜덤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어떤 그 구현, 알고리즘 구현, 또 다른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평가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는 임플멘테이션, 롱텀하게 임플멘테이션 될 수 있는 가정 아래 평가치가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규칙 아래 휴리스틱하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웃스코프예요. 그래서 평가치는 일단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태가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태가 무한계 혹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파이널에서부터 출발하는 즉 맨 마지막 상태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가정사항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상태의 평가치를 고려한다. 이런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평가치를 사용해서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다면 평가치가 할당되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며 이전 상태 평가치를 계산한다.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차례예요. 자신의 차례인 경우 사실 이동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큰 평가치를 선택을 한다면 4번의 평가치는 당연히 20이겠죠? 그리고 5번의 평가치는 그쵸, 30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경우는 작은 평가치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20과 30 중에서 20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평가치는 할당이 되어 있고 거슬러 올라가고 자신의 차례 입장에서 이전 상태는 평가치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의 상태 4번의 경우는 10과 20 중에서 20이 선택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5번 상태였다면 30과 5 중에 큰 30이 선택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차례에서는 20과 30 중에서 20이 선택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과 이미 결정되어 있는 평가치 값을 통해서 결국에 좀 더 복잡한 경우의 2인 게임에서는 이런 미니맥스 알고리즘이 어드밴스드 돼가지고 활용이 된다라는 거. 기존의 탐색 기법에 비해서 결국에 그래도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베이직하게든 어드밴스드하게든 활용이 돼야지만 2인 게임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 탐색 다양한 뭐 DFS, BFS, 균일 이용 혹은 탐욕 탐색 A스타 알고리즘도 활용될 수 없다라는 거. 왜냐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이미 미리 혹시 조금 예측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더 계산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좀 더 빨리 내가 이기려면 어떤 개념이 추가적으로 활용돼야 될까요? 특히 알파고에서 요 개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파 베타 가지치기입니다. 탐색 트리에서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그대로 활용을 하되 평가해야 되는 불필요한 노드의 수는 줄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한 게임은 2인용 게임은 기본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조금 더 복잡해질수록 평가치와 거꾸로 백트래킹하는 개념의 알고리즘을 혼합해야 되고 조금 더 efficiency가 높은 그리고 옵티마이즈된 결과를 내려면 알파 베타 가지치기라고 하는 요소까지 고려하는 어드밴스드된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평가한 노드보다 현재 평가하는 노드가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평가를 그 부분을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의 남은 형제, 시블링 노드와 모든 후손 노드는 가지치기가 되어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일반적인 미니맥스에 적용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해보면
결과는 동일하되 efficiency와 optimized 된 그리고 time 혹은 space complexity가 적어도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기는 것,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지치기는 쳐내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으시고 주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도 주기적으로 여전히 봐주시고 영상 잠시 멈추시고 개인 노트에 오늘 공부하는 날짜 쓰시고요. 미니맥스 알고리즘의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하이브리드에서 좀 더 어드밴스드 되게 하게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앞서 보이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이해를 바탕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다음 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알파 컷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의 차례에는 적어도 평가치가 20과 15 중에서 당연히 큰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최대화의 차간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알파 컷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방의 차례에서는 20과 그쵸 30 중에서 결국에는 최소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최소화의 차간은 베타 컷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 입장에서는 이득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고려하는 값보다 작은 쪽은 컷, 알파 컷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탐색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의 차례에서는 상대방은 분명히 최소화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 때에는 평가치를 작은 값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평가치 20과 30 중에서 30이 이상이 되는 곳은 탐색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치 30인 경우는 베타 컷을 하기 때문에 탐색을 줄일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15와 50이 있다면 그 15와 50 중에서 50 이상은 당연히 상대방의 차례에서는 고려하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차례가 스테이트 2일지 3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둘 때 지금 이 순간에 상대방이 상태 2에 있을 때에는 이쪽을 베타 컷을 할 것이고 상태 3에 있을 때는 이쪽을 베타 컷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런 predefined 룰과 assumption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최소화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후의 분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게 베타 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개론의 전반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본 개론인 탐색을 거의 5주차 분량, 실질적으로 5주차에는 저희가 수업이 없기 때문에 1, 2, 3, 4, 6주차 분량에 아주 중장기적으로 전반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탐색, 즉 알고리즘과 데이터 스트럭처의 기본이 되는 개론을 다 소개를 해드리면서 대신 기존의 알고리즘이라던가 데이터 스트럭처와 수업의 차이점은 예시를 가능하면 인공지능 개론의 기초 예시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죠. 어떤 내비게이션, 무인 내비게이션의 개념, 혹은 퀸 키즈, 혹은 에잇퍼즈, 그 다음에 뭔가 패턴을 가지고 강 건너기 문제, 혹은 이제는 2인 이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좀 더 복잡한 게임, 틱택토 혹은 체스, 장기, 바둑 요런 개념에서도 알파고에서도 심지어 활용된 이런 어드밴스드된 탐색 기법을 인공지능 기초 개론 예제를 응용 사례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제가 깊게 그리고 많은 주차를 거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예제와 탐색 알고리즘의 공통점은 탐색은 상태 공간에서 시작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경로를 찾는 것이고 연산자는 하나의 상태를 바탕으로 다음 상태로 변경을 한다. 맹목적인 탐색은 영어로 블라인드 서치 메서드라고 하는데 목표 노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인 순서로 노드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런 맹목적인 탐색의 기법은 너무나 기본이 되는 DFS와 BFS가 있다.
탐색에서 중복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파이썬 구현과 맞물릴 때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가 꼭 같이 맞물려야 된다라는 거. 또한 파이썬 구현에서 기본적인 예약어들 reserved word는 너무 당연하지만 while이라던가 즉 반복, 그 다음에 조건, if, else, elif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파이썬 구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맹목적 탐색과 다르게 경험적 탐색 방법, 즉 heuristic search 메서드에서는 목표 노드에 대한 대략적인 경험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언덕 등반, 언덕 등반 기법, 탐욕 탐색 알고리즘, 그리고 균일 비용 탐색과 앞서 설명드린 이런 개념을 혼합시킨 A스타 탐색이 있다.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은 균일 비용 탐색과 그 다음에 탐욕 탐색을 동시에 평가치로 고려하는 F라고 하는 함수를 고려하고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파이썬 구현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스스로 플립트 러닝으로 파이썬 코드 입장에서 어떻게 각각의 함수들이 계산이 되고 이론적인 내용과 맞물리면서 구현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플립트 러닝으로 과제도 간단히 내드린 거 꼭 어사이먼트에 업로드 해주시고요. 그래서 H라고 하는 거는 현재 노드에서 목표 노드까지의 대략적인 거리이고 G라고 하는 건 시작 노드에서 현재 노드까지 비용이 되겠죠. 또한 앞서 보이는 이런 페이지 이외에도 제가 어시메트릭 경우에는 비털비 알고리즘, 즉 간선이 두 노드 입장에서도 갈 때 올 때 다른 경우를 이제 어시메트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시메트릭 케이시스 같은 경우는 비털비, 그죠?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있고 비털비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인 게임, 다양한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죠? 비터비 그죠? 탐색 여기 저희서 포인트는 이제 탐색이기 때문에 탐색 알고리즘 활용할 수 있고 2인 게임에서는 저희가 뭐 틱택토든 아니면 그 체스, 바둑, 장기, 어드밴스드된 개념이든 미니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날 미니마이즈 할 거기 때문에 미니, 맥스 내 입장에서 맥스 탐색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든 어떤 다른 알고리즘을 하이브리드 시켜가지고 뭔가 그 성능 평가를 높이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인 경우는 대부분 요런 탐색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앞서 설명드린 대표가 되는 그림 요런 것들은 본인이 욕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쪽은 다 시메트릭 케이스가 되고요. 비털비 알고리즘은 그쵸 어시메트릭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탐색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기초 응용 어떤 응용에는 적어도 이거는 시메트릭 케이스이고 시메트릭 중에서도 뭐 BF에 쓰면 될 것 같다. 요거는 그래도 A 스타 알고리즘이어야 될 것 같다. 혹은 아예 정말 요건 어시메트릭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터비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되겠다. 혹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미니맥스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취사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도의 차질이 없는 선에서 향후 본인 전공에서 인공지능 사례라던가 혹은 좀 더 팬시한 주제에서 실생활 속에서 조금 어드밴스된 인공지능 사례를 뭐 탐색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완성도 깊은 결과를 내고 싶다. 혹은 제가 대표적인 뭐 파이널 과제로 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접목시키고 커넥트를 시켜서 어드밴스드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인공지능 개론에서 전반부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어,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꼭 알아야 되는 탐색 알고리즘부터 인공지능 예시를 활용해서 좀 더 인공지능 탐색에 좀 더 적합한 어드밴스드된 탐색 알고리즘을 제가 예시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파이썬 구현도 맞물리기 때문에 중간고사도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대비하실 겸 밀린 영상, 플립트 러닝으로 자기가 약한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탐색 전반부, 인공지능 개론에서 전반부를 꼭 알차게 꼼꼼하게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앞으로 다음 인공지능 개론의 중반부에 들어가더라도 역시 이런 예제들이라던가 탐색 알고리즘이 또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